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지금 국가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자영업자, 폭망, 부동산 폭등, 국가부채 천조를 넘어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금 408조 원의 부채가 늘어났는데요. 내년 예산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잡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 정권이 그야말로 퍼주기의 지금 절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이 많은 문제들을 제쳐둔 채 여야 정치권은 지금 내년 대권 그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 투쟁이 내부적으로 지금 경선을 하면서 치열한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으로 가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을 보면요, 이재명으로 굳어지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요. 이재명이 한동안 이낙연의 추격을 받으면서 차이가 간극이 굉장히 좁혀졌는데 다시 간극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이 낙하산 인사에 자기 캠프에 예전에 있던 그 접근들을 갖다가 앉히고, 대표적으로 교통연구원의 억대 연봉 자리에 자기가 성남 FC의 그 구단주 할 때 버스 운전 기사를 또 사무총장으로 앉히고 이재명을 돕다가 또 이낙연 측에 발각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났었지요. 그 절정이 이번에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태라고 보는데요. 그걸 기점으로 여하튼 이재명을 아웃시키든지 아니면 그 지지가 뚝 꺾여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은 원래 뭐 그런 인간 아니냐,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비리나 또 여러 가지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그냥 유야무야 국민들이 익스큐즈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산발적으로 공격을 하고도 있고요. 지사직 유지를 하면서 예산을 뿌리고 또 자기 시간에 지방 출장 등 해서 황교익이 그 먹방에도 출연하고, 그날 또 쿠팡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관건 선거 아닙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지금 지사직도 내려놓지 않고 국민 지지를 받는 1등 후보가 되니까 민주당이나 또 청와대 내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낙연 후보 가지고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지금 캐스천 마크가 되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의 고민이 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재명 자체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것만은 지금 분명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황교익 지난 경기관광공사 사퇴는 했지만, 자진 사퇴했지만 그 먹방 출연 또 쿠팡 화재, 황교익과의 관계, 그 뒤에 황교익이 얘기했던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황교익이 이재명과 우선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황교익이 당신이 조금 있으면은 더 바빠질 텐데 빨리 내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하는 압박도 좀 있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저는 둘의 관계에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은 황교익이 민주당이나 권력 핵심에 관계되는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에게 흘려주고 또 이재명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지난번에 형수 그 사건이나 해서 대법원까지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방어하는데 활용도 했을 걸로 보고 청와대나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썼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익이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들어서 이재명에게 전달하느냐. 정치 이슈마다 이거 변두리 그 언론 출신인 이 마칼람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마다 자기가 발언을 쏟아내고 그것이 또 뉴스가 되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유시민과 함께 출연하는 황교익도 같이 참여하는 뭐 알뜰 신잡인가 하는 그 프로도 저는 예주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황교익이란 이 언론 쪽 출신이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이걸 알고 이재명한테 흘리고 또 이재명에게 들은 거는 또 다른 데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권력 핵심의 정보들을 제법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서 지금은 이재명도 황교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익이 하는 먹방에 지방까지 내려가서 촬영도 강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황교익이 이낙연에게 정치 생명을 끊겠다 했던 그 발언도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에게 들었던 어쨌든 이낙연의 약점을 들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 가만히 안 있겠다. 당신 정치 생명을 끊는다 이런 감정이 폭발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이 주저앉히지도 못하고 이낙연이 사과하고 이해찬이 나서서 결국은 덮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안에 많은 권력의 비밀들이 숨어 있다. 이낙연도 나가 떨어지고 이재명도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을 황교익이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쿠팡의 그 화재의 사고도 작은 사고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걸 보면요. 저는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말씀도 우선 드립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이나 황교익이나 또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 입도 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나 짓거리들 보면은 정말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나라도 참 걱정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의학과의 그 최창윤 교수인가 성함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분이 이재명 지사를 아주 주도 면밀한 외향적인 성격이다. 본인은 자기 자신을 내향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 얘기로는 기회 포착도 잘하고 인기응변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이재명이 하는 걸 보면 이런 인기응변에 강한 이 전문의의 진단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지금 민주당은 한 발 앞서서 지금 2차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재명으로 굳어지나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직도 몇 구비가 더 있을 거다.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도 한참 남았고 민주당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으로 지금 굳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강한데요. 지금 변수라고 남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문재인의 의중이다. 그래서 레임덕을 억지로 뭐 조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 막으면서 40% 가까이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친문 국회의원들 뭐 등등 해서 세력들을 갖고 지금 상황을 아직까지도 관망하고 있는데 이낙연 갖고 되겠나 이런 지금 목소리도 청와대 내에서 들리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 민심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아직까지는 호남 민심이 이낙연이냐 또 이재명이냐 두고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 호남의 특색이 한쪽으로 좀 정해지면 표가 다 쏠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흔들기 작업들과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터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국민의힘 대권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경선의 현재까지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지금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서 윤석열과 이자 구도의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게 참 징조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당의 선관위든 오히려 지금 이준석은 자기가 나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선관위의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관여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자기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치고받는 이 서로 간의 이 상처가 지난번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주인 없는 정당처럼, 어른 없는 정당처럼 되어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 이게 지금 아무런 통제나 어떤 원칙이나 어느 선이, 기준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상당히 정권 교체가 힘들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인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상황들, 누가 그러면은 경선에 1차 통과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의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